2014년 돌고 돌아 가덕도, 결국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결정을 했었던 가덕도가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 최종 결정했었던 그 결정을 정부가 뒤집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론적으로 김해 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여러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정부가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가덕도는 입지와 경제성이 꼴찌라며 두 번이나 낙제했었던 낙제 후보지였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을 띄우고 있는 이 가덕도, 2011년, 2016년 두 차례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었다. 왜냐? 산 깎고 바다를 채워야 공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적 부담도 크다. 8주로 한 개에 8조 5,850억 원이 소요되고 김해공항 확장 비용의 2배라서 과거 2011년, 16년에는 안 된다라고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프랑스의 장마리 슈발리에 등등은요, 왜 김해가 최선인지 결론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장마리 슈발리에 공항설계 전문가, 세계 3대 공항 설계회사 ADPI의 수석 엔지니어, 2016 김해신공항 최적 결론 당시 용역 책임자, 당시 기술적 객관성만 따져서 내린 결론이며 바뀔 이유가 없다고 확신한다. 해외 맡겨 선택한 용역 결과를 뒤집는다면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 손상될 수 있다. 정치적 선택해서 안 된다라고 비판을 오늘자 조간신문에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가덕도로 간다면 난센스다. 바다 위에 태풍이 몰아치는 것이다. 이착륙 시 위험, 가중 문제부터 부각될 것이다. 김해가 미래 확장성이 부족하다라는 현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가덕도보다 공항 넓히기가 기술적으로 더 쉽다라고 반박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에 용역 책임 담당자가 현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과거에 이 장마리 슈벨리에는 2016년 6월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In our view, Gadeok is not a natural airport site. Thus, site formation is costly and challenging. Moreover, it is located at the southern end of the region, and accessibility is also an issue. Given extension as proposed brings a solution to the current safety issue at the airport, while taking advantage of the existing facilities and accesses.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조간신문의 여러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뒤집은 선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늘 서울신문에 이영덕 한국항공대 물류학부 교수, 기술적으로 해결을 가능한데 핑계를 댔다. 이착륙 경로 바꾸면 안전 문제는 개선된다. 영남권 24시간 공항은 50년 뒤에 나가는, 수요 측면에서 김해가 우월하다. 라는 네 가지로 현 정부의 이 논리를 반박을 하고 있는 대목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 자, 일단 정부가 2016년에 결정을 뒤집은 그 근거 있을 텐데요. 자, 그 근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마리 슈발리에나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는 대목도 소개해드렸고, 네. 정부의 근거는 뭡니까? 제가 근거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언론에 난 걸 쭉 봤더니 그렇게 그 김해로 하는 것이 특별히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그런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비약이 나와가지고 이게 과연 말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딱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를 갖다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전문가 말을 듣자. 전문가가 달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측하고 그런 것들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슈발리에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건설하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 왜냐하면 이게 그 수심도 깊고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비가 많이 든다. 4조, 10조, 2배 이상, 2.5배의 비용이 들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접근성이 굉장히 불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간사이 공항이 지난번에 태풍 와가지고 아주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가덕도에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요.
그 장 슈발리에가 쓴 보고서가 6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게 다 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지는 못하고 맨 뒤에 있는 결론 부분만 이렇게 쭉 봤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돈을 몇십억 받은 이 컨설팅 보고서 쓰는데 뭐 몇십억인지 100억인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고 열심히 전문가적 관점에서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내린 결론은 가덕도는 아니고 김해 신공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 여반장하듯이 손가락 뒤집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부산시장을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다음 대권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선거를 의식했다는 주장이 정치적 주장이다 라면서 그 주장에 반대를 했습니다.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재보궐선거가 내년 4월에 있으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거를 의식해서 했다 하는 주장이야말로 정치적인 주장이다. 정책의 문제를 자꾸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다. 민주당 내부에서 그리고 김경수 지사 등 여권 지자체장들도 가덕도로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썼을까요? 함께 보시죠.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또 정치 논리로 오락가락한다.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속도를 낸다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 이런 정치권의 세헌법에 기대서 영남권 신공항을 졸속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례적으로 한겨레 신문이 강하게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경향신문은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정치 논리 뒤집기다. 경향신문은 더 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결정된 국책사업을 뒤집은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 논리로 국책사업을 뒤집는다면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쌓일 수 없다. 정권마다 다르게 나오는 검증 결과를 누가 믿겠나? 민주당의 이번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이기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 틀림없다.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이 이례적으로 사설로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건 대목인데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공항이 어쨌든 영남권이든 동남권이든 되려 그러면 오히려 내륙적으로 좀 오히려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인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바다로 더 나왔다는 것은 건설 비용도 건설 비용이지만 접촉이 더 어려워지는 내륙 지역에서는 그러려면 그 접근로를 인천공항처럼 완전히 또 다리를 놓아서 할 수 있는 데인데 과연 그런 인프라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김현미 장관이 최근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가덕 신공항에 대한 부분이 없었고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만 이 것의 문제는 뭐냐면 예컨대 이제 뉴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가가 현재 경제의 말하자면 코로나 상태에서 경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뭐 건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흥을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한다고 보면 이것은 장기적 과제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결정하고 무리수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국가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후대가 또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어떤 김해 신공항의 한계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대안을 찾는 것은 다시 원점에서 최근에 김현미 장관이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결정이 나온다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만 다시 원점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가덕도로 답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자, 그런데 야당도 뭘 어쩌자는 건지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확정되어 있는 상황을 갖다가 비슷한 사람들이 평가를 했을 텐데 그걸 확 뒤집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석연치 않은 절차로 온갖 꼼수를 써서 무산시키는 과정 자체가 월성 원전 폐쇄하는 것과 흡사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국책 사업을 함부로 이렇게 절차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정부 정책의 결정이 뒤집힌 것은 비판하면서도 정작 가덕도로 결정되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박정화 대변인, 부산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대구의 지역을 둔 야당 국회의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야당의 목소리도 두 갈래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목소리가 약간 다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경남, 울산 출신의 의원들과 TK 출신의 의원들이 다 반응이 틀려요. 제가 볼 때는 청와대와 민주당으로서 아주 절묘한 수를 둔 것 같은데, 야당마저도 쫙 갈라놓고, 이제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안에서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국민들 소리와 부산, 경남, 울산에 있는 국민들 소리가 또 달라요. 또 쫙 갈라놨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쫙쫙 갈라놔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어제 이게 발표가 나면서 두 가지 점핑을 했잖아요. 하나는 김해신 공항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점핑을 한 번 했다고 지금 정치인 변호사 말씀. 두 번째는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가덕도 그리고 바로 특별법까지 그냥 점핑을 두 단계를 해요. 그러면 누가 보든 이거는 선거를 의식해서 표 얻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가 100년 대계, 1000년 대계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저렇게 큰 SOC 사업을 이렇게 선거를 앞에 두고 표만 의식해서 결정을 하고 여지껏 14년 동안 3대, 4대에 걸쳐서 대통령이 바뀌어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그리고 그 사이에 두 번, 세 번씩 검증해서 결정했던 것들을 이렇게 뒤집는다? 저는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경향신문 사설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야당도 뭐 선거를 앞두니까 분명히 그런 어정쩡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결정이 된다면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얘기에 일부 이해는 합니다만, 글쎄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야당의 본 모습 아닌가 싶고요. 지금까지 여러 번 선거를 통해서 저기 부산 신공항, 부산 그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미 4년 전에 각 해당되는 지자체장들이 앞서서 합의를 다 했어요. 그거를 이제 와서 뒤집는데 여기에 그냥 또 끌려간다. 저는 야당도 비판받을 대목이 있다고 분명히 보여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국가 대개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안 된다고 봅니다.